볼게요. 네. 어, 배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변수와 아주 유사한데, 변수와 일반적인 변수와 배열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배열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배열의 개념과 배열 선언하고 초기화, 그리고 1차원 배열과 다차원 배열들을 구분해서 좀 살펴봅시다. 네. 개념적인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변수, 우리가 변수는 하나의 공간이죠. 뭔가 값을 담을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었어요. A라는 예를 들어서 변수가 있고 이 안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값을 담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면 여기 그림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주택, 일반적인 하나의 주택과 아파트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주택과 아파트의 차이점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배열과 변수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주택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인 공간 안에 그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죠. 근데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요? 어, 그 각각의 집들이 연속적으로 쭉 다 인접해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아파트는. 마찬가지로 배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보면 공간들이, 집들이 다 연속해서 쭉 이어져 있죠. 근데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이렇게 이제 결국은 거리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 인접해 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변수와 변수를 일반 주택이라고 그러면 배열은 우리가 아파트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배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변수들이 연속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곳이 공간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결국은 어떤 값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 개념은 변수하고 동일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열을 한 번 사용하면 한 번에 여러 개의 변수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접한 공간 안에 우리가 변수들을 여러 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좀 봅시다. 그래서 일반적인 변수들은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 만든 공간 안에 뭘 우리가 어떤 값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인티저 예를 들어서 S0라는 변수의 이름을 이렇게 쭉 집어넣고 쭉 해서 S9까지 또는 S9까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10개 변수를 만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100명의 학생에 대해서 정보를 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int A1, 뭐 S1, S2 해가지고 0부터 시작해서 99까지 100개의 변수를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만들면 상당히 번거롭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담고 싶어 하는 값들을 인접한 공간 안에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공간을 우리는 배열이라고 그러고, 지금 보는 것처럼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S라는 이름의 변수인데, 그 변수는 10개를 만들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10개. 그래서 하나, 둘, 셋 해가지고 10개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다 인접해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 배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변수와 구분할 수 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배열의 특징 부분은 앞에 이제 설명했던 내용들이니까 쭉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제 메모리상에서 서로 인접해 있다, 서로 붙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관련된 데이터를 차례대로 접근해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의 이름을 공유하고 있고 단지 번호만 다르게 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름은 하나만 있고 그 배열에 액세스할 수 있는 번호만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삼성 아파트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삼성 아파트라는 곳에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택시 기사한테 삼성 아파트 가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자, 그런데 삼성 아파트에 내리고 나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해당하는 동과 호수를 찾아가면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예요. 배열은 결국은 이름은 하나만 있어요. 이름은 하나만 있고 그 배열 공간 안에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을 찾아가고 싶다 하면 뭔다? 동호수를 찾아가듯이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번호만 맞춰서 찾아가면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봅시다. 그래서 배열을 선언한다라는 얘기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배열을 선언할 수 있어요. 변수 선언하는 거하고 사실 크게 다르진 않죠. 변수 선언할 때는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데 배열은 뒤에 이만큼 대괄호 열고 닫고 그 안에 개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인티저 형태를 스코어라는 이름으로 10개 만들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한 번에 10개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래서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공간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오케이. 우리가 이제 배열에는 원소와 인덱스라는 개념이 좀 있는데, 어, 자, 이 각각의, 어, 이 각각의 변수 공간들, 이 각각의 공간들은 우리는 배열의 요소, 엘리먼트라고 얘기를 해요. 엘리먼트,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원소, 요소 또는 원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요소하고 원소하고 이제 같은 얘기인 거고. 근데 이 인덱스는 뭐냐면, 이 각각의 번호에 해당하는 게 각각의 번호에 해당하는 게 우리는 인덱스라고 볼 수 있어요. 각 상자에는 인티저 정수를, 어떤 값을 저장할 수 있는데, 이 배열 원소의 번호를 우리는 인덱스라고 부른다. 쉽게 생각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아파트에 아파트 이름이 있고, 그 아파트에 동호수를 알아야지 그 아파트로 찾아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배열의 인덱스를 알아야지 각각 해당하는 곳으로 찾아갈 수 있다. 오케이. 자, 배열을 선언하는 예시를 한번 보면 이렇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인티저 데이터 타입에 스코어라는 이름으로 이제 얘는 이 변수의 이름은 스코어이고 몇 개 만들어 달라는 거죠? 인티저를 60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얘는 플로트를 12개, 얘는 캐릭터 변수를 몇 개? 50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각각 그 배열은 이름을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다. 오케이. 몇 가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데, 배열을 만들 때는 반드시 이렇게 안에 크기, 그리고 또는 개수라고 부를 수 있는데, 개수를 정해줘야 되죠. 왜냐하면 몇 개 할지를 알려줘야죠. 몇 개 할지를 알려줘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 안에 사이즈에는, 어, 변수가 올 수는 없어요. 변수로 할 수는 없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양의 정수만 들어갈 수 있어요. 마이너스 2 안 돼요. 소수점도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런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 변수를 만들 때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양의 정수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는 것처럼 우리가 기호 상수를 여기 안에 넣을 수는 있어요. 보통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이렇게 많이 써요. 기호 상수는 결국은 이 사이즈라는 이름은 뭐예요? 10이라는 그러니까 정수죠, 정수. 자, 그러면은, 자, 이 사이즈 안에는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사이즈라는 이름으로 넣었지만 실제로 엄밀히 따지면 얘는 기호 상수 10이라는 값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는 가능하다. 근데 이렇게는 가능하고 보통 이렇게 여러분들은 디파인을 해서 기호 상수를 만들어서 이 변수의 크기를 지정해 주는 게 적절한 방법이다. 오케이. 배열 요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배열에는 아까 이제 얘기했죠. 이 각각들이 다 뭐다? 변수예요. 근데 변수에 각각 우리가 접근을 하고 싶다, 읽고 쓰고 싶다고 했을 때 떻게 우리가 읽고 쓸 수 있냐면 이 스코어, 이게 이제 별 이름이죠. 그리고 대괄호 열고 닫고 그리고 그 안에 인덱스 안에 이 대괄호 안에 인덱스를 넣어주면 해당하는 위치에 우리가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어요. 자, 지금 보면 5라는 인덱스가 있어요. 5라는 인덱스. 이 인덱스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배열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해서 0, 1, 2, 3, 4, 5. 그러니까 음, 순서대로 번호가 매겨지고, 그리고 해당하는 이 위치 변수에다가 우리는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어요. 지금 이 얘기는 뭐죠? 5번 위치에다가 5번 위치에 어떻게 80이라는 값을 넣어주세요 라는 뜻이죠.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와 같이 해당하는 데이터를 또 읽어올 수도 있어요. 자, squares라는 변수고 인덱스 0이면은 이만큼의 공간에 있는 값이죠. 이 값을 우리는 이렇게 하면 그냥 읽어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읽어와서 이 값을 square 1이라는 인덱스에 여기에다가 이제 집어넣겠다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 i는 변수가 올 수 있다. 우리가 배열을 선언하는 시점에서는 변수를 사용할 수 없었죠. 근데 배열을 사용하는 시점에서는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변수도 썼고 또 여기 안에 수식도 올 수 있어요. 수식. 오케이. 수식 자체도 올 수 있다. 그래서 i 플러스 2.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한 수식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배열의 대괄호 열고 닫고 이 안에는 어, 새로운 배열의 요소가 또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인덱스라는 새로운 배열이 하나 있고, 인덱스라는 새로운 배열이 하나 있고, 그 인덱스 배열 안에 첨자 0, 1, 이 인덱스 3, 4번 위치에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값이 들어있는 거죠. 3, 5, 10, 11, 1. 이와 같은 정수가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인덱스 3은 어떻게 되죠? 인덱스 3은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인덱스라는 배열이에요. 인덱스의 첨자,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엘리먼트 또는 첨자라고 하는데, 이 엘리먼트에 접근하면, 3번 인덱스에 접근하면 여기에 값이 뭐 들어있어요? 11이라는 값이 들어있죠. 지금 예시가 적절하진 않네요. 얘를 2로 바꾸고 얘를 4로 바꿔볼게요. 자, 그래서 이거 하면 인덱스 3번 인덱스에 있는 값을 우리가 읽어올 수 있는 거죠. 읽어오니까 그 안에 값이 뭐가 들어있어요? 아까 바꿨으니까 4라는 값이 들어있어요. 자, 오케이. 4라는 값이 들어있네. 근데 이 4라는 값이 그러면 이 인덱스가 결국 뭐가 된다? 4라는 값으로 바뀌고 그러면 스코어하고 여기 4번 인덱스에 있는 곳 4번 인덱스는 여기죠. 여기에 뭘? 100이라는 값을 우리는 뭘 한다? 오케이. 집어넣을 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이 다양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요. 사실 뭐 개념 자체는 복잡하지 않죠. 그래서 이 인덱스의 이 배열의 대괄호 열고 닫고 안에 있는 이 안에는 변수도 들어갈 수 있고 인덱스 자체 인덱스를 이용한 배열 자체도 여기다 들어갈 수 있다. 오케이. 자, 자, 오케이. 자, 그리고 배열을 우리가 초기화를 하고 몇 가지 이제 실제로 배열을 한번 사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자 배열은 보통 이렇게 포반복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배열을 보통 초기화도 하고 사용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포반복문을 이용해서. 그래서 어떻게 포반복문을 이용해서 사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이 배열 요소에 접근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요소 하나하나를 우리가 액세스하기가 아주 포반복문하고 적절하게 궁합이 잘 맞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어,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아까? 자,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공간이 만들어졌고, 자,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대괄호 열고 닫고 이 위치에 어떻게 10이라는 값을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거죠. 자, 인덱스 0번, 1번, 2번, 3번, 4번 위치이고 이 위치에 0번 위치에 뭐 10이라는 값을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1번 위치에 20이라는 값. 이게 쭉 값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값을 집어넣고 나서 for 반복문을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자, for 반복문으로 for i는 0부터 5까지, 그러니까 0부터 4까지죠. 0부터 4까지 한번 실행을 시켜볼 건데 그때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출력을 할 때 score i 하면 이 i가 0부터 4까지 바뀔 거고 바뀔 때마다 어떻게 된다? 0번, 1번, 2번, 3번, 4번이 되는 거죠. 이 각각을 어떻게 한다? 우리가 실제로 읽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과 같이 배열을 사용해야 하면 이 이와 같이 반복문을 사용을 하면 이 배열을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우리가 읽고 쓸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오케이. 음. 그래서 배열하고 반복문은 궁합이 잘 맞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예를 들어서 보면 왼쪽에 있는 이와 같은 아주 단순 반복인 이 연산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반복문으로 바꿀 수 있겠죠. 오케이. 어, 배열을 임의의 값으로, 랜덤 값으로 난수로 우리가 한번 채워보는 예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어떤 배열의 요소들이 있고,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임의의 값들을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임의의 값들을 집어넣어 볼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랜드라는 함수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이 랜드 함수를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죠? 랜드 함수가 하는 일은 랜드 함수가 하는 일은 0부터 32768 또는 마이너스 32768 또는 어 0부터구나. 0부터 32768까지의 임의의 값을 하나 무작위로 선택해서 그 값을 반환하는 함수이다. 근데 우리가 나누기 100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0부터 99 사이에 있는 값으로만 반환이 될 거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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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결과물이 만들어질 거다. 자, 그래서 0부터 99 사이에 있는 값들 어디에? score i라는 곳에, score i는 배열이죠. 자, 이 위치에 0부터 어디까지? 사이즈까지니까 0, 1, 2, 3, 4 이와 같은 공간에다가 어떻게 한다? 반복문을 돌면서 내가 원하는 값을 여기다가 하나씩 하나씩 랜덤 값으로 받아와서 집어넣고 있어요.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다 집어넣고 나서 한번 출력하는 것까지 해보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srand 함수는 지난 시간에 봤듯이 랜드 함수는 임의의 값을 추출해내는데 그 추출해내는 패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실행하면 첫 번째 41, 67, 34, 69, 0 이 순서가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다음에 실행해도 이 순서대로 나와요. 근데 이 순서대로 나오면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니죠. 그래서 이 시드 값을 바꾸게 되면 이 무작위로 추출되는 것과 계속 순서 패턴이 바뀌게 된다. 그래서 보통 랜드 함수를 사용을 할 때는 이와 같은 sland라는 이름으로 함수를 만들고 여기에 시간을 넣어주면 현재 시간은 초단위니까 현재 시간은 계속 바뀌니까 시드가 바뀌어버리면 다른 패턴의 임의의 변수를 임의의 그 값을 리턴해주기 때문에 보통 이와 같은 랜드 함수를 이용해서 s랜드 함수를 이용해서 시드를 보통 많이 바꾸는 일을 보통 많이 한다. 자, 그리고 성적의 평균을 계산하는 것도 보통 배열에다가 보통 많이 넣어요. 예를 들어 학생 5명의 성적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여태까지는 그냥 변수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스튜던트 1, 스튜던트 2, 1, 스튜던트 2, 스튜던트 3, 스튜던트 4, 스튜던트 5 이렇게 집어넣는데 자 그렇게 넣지 말고 우리가 이제 배웠던 어디에 배열에다가 한번 넣어보자 라는 게 이 문제이고 자 이 문제에서 보면 자 결국은 배열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스튜던트는 위 기호상수가 10이니까 10개 만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몇 변수들이 있고 학생 성적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고 이 스튜던트 이 스코어가 아까 이 스코어가 이 변수 이름이죠. 스코어의 i번째에 해당하는 주소에다가 뭘 넣어달라고 그러는 거죠? 입력받은 값을 넣어달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학생의 성적을 이제 하나씩 입력을 할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학생 성적 입력할 거야.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 이와 같은 점수를 여기다가 이제 쭉 입력을 하겠죠. 음. 자, 근데 이제, 배열 이름에도 이 주소 연산자가 붙을 수 있나? 라고 이제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이만큼 하나는 뭐예요? 이만큼 하나는 일반 변수하고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얘기는 이 앞에 뭘 붙일 수 있다? 주소 연산자를 붙여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변수의 이 시작 변수가 있는 이곳의 주소. 그 한마디로 여기죠, 여기. 이 주소.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죠? 두 번째 인덱스는 이만큼이니까 이곳의 시작 주소. 그래서 각각의 시작 주소를 이렇게 우리가 알아내고 그 시작 주소 안에 뭘 한다? 변수에 있는 값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렇게 되고 for 반복문 돌면서 이 스코어라는 값을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읽어보면서 뭘 한다? 그 썸에다가 누적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평균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계산하고 출력할 수 있다. 자, 이것도 개념적인 내용은 아주 뭐 복잡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실제 실행을 해서 확인해 보실 점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좀 조심해야 될 것들 한번 살펴볼게요. 인덱스가 잘못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까 인덱스가 뭐라고 그랬죠? 이 배열에 접근할 때 필요한 번호라고 그랬어요. 번호. 근데 이 번호가 내가 원래 할당받지 않은 공간을 넘어가는 번호를 사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인덱스가 배열의 크기를 벗어나게 되면 치명적인 오류를 발생시킨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스코어 5개짜리 만들었어요. 근데 스코어 5번 인덱스에 60이라는 값을 넣어달라고 요청했어요. 뭔가 그럴듯하죠.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근데 인덱스가 0번부터 시작하죠. 0, 1, 2, 3, 4.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이미 5개를 다 사용했어요. 자, 근데 5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인덱스를 0번부터 사용했으니까 실제로는 이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할당받지 않은 공간에 뭔가 값을 집어넣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혹시나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다가, 어, 프로그램이 갑자기 멈추거나, 그러니까 배열을 선언했을 때, 갑자기 멈추거나 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은지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된다. 배열은 초기화를 할 수 있는데, 배열을 초기화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자, 그래서 배열을 초기화하려면은, 이 중괄호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인티저 스코어라는 이름으로 인티저 5개 만들어 주세요. 라면 자 스코어라는 이름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 만들었어요. 이 5개 만들고 자 그 5개에 있는 들어가는 값을 우리가 초기화하고 싶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티저 a
0 하면 어떻게 됐죠? 0이라는 값이 A에 이렇게 초기화로 값이 초기 값으로 들어가 있죠. 그런데 배열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냥 0만 두면 이 0을 어디에 두라고 하는지 구분이 안 돼요. 맞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중괄호를 여기서 열고 닫아서 실제로 여기 들어갈 값들을 콤마로 구분해서 하나씩 하나씩 값을 집어넣을 수 있다. 오케이.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초기화를 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초기화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실제로 배열은 5개 만들었는데 초기화는 3개만 했어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고 나머지 두 공간은 뭐가 된다? 영어로 초기화 된다. 우리가 지정하지 않으면 영어로 초기화 된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 우리가 배열을 초기화할 값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근데 이 배열의 개수를 우리가 지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열의 개수를 지정 안 하면. 근데 아까 우리 얘기할 때 개수 지정 배열은 만들 때 개수를 여러분들 지정 안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근데 초기화를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는 개수를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으로 초기화된 개수만큼의 배열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5개를 만들게 되겠죠. 오케이. 초기 값을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안 주면. 자, 안 주면 여기 어떤 값이 들어가 있을지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쓰레기 값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전혀 의미 없는 값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초기화를 안 하게 되면 어떤 값이 들어가 있을지 알 수가 없다. 오케이. 자, 그래서 초기화하는 예시는 이제 이와 같이 초기화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방법. 그 초기화를 하고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본 거죠. 자,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초기화를 해보고 나서 출력해 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확인해 봐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개수 초기화하고 그 나머지 개수는 어떻게 된다? 0으로 채워진다. 그래서 실제 5개이니까 공간이 5개 있는데 2개만 초기화를 하고 나머지 공간 3개는 어떻게 된다? 0으로 초기화가 된다. 만약에 초기화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초기화를 안 하면 여기에 초기화 안 하고 출력해 보면 물론 어떤 뭐 값이 있는데 근데 이 값은 우리가 초기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유효한 그러니까 전혀 의미 없는 값이에요. 그래서 초기화를 안 하면 이와 같이 쓰레기 값이 들어갈 수 있다. 어, 자, 그리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같듯이 초기화할 때는 중괄호를 사용을 해서 초기화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배열을 사용하는 단계에서는 여러 개 값을 이 배열 안에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는 안 된다. 오케이. 안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열 초기화할 때는 중괄호를 쓸 수 있지만 이미 초기화는 이 시점이 지나면 초기화는 이미 끝났죠. 이때는 뭐 한다? 배열을 사용하는 시점인데 이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몇 가지 팁들이 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사이즈 오브라는 함수가 하는 일이 뭐였죠? 변수가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공간의 크기라고 얘기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사이즈 오브하고 스코어 0번 인덱스 하면 되게 될 거예요. 이만큼이죠. 자, 이만큼의 사이즈 오브는 뭐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거 하나가 이거 하나가 보통 일반적으로 4바이트이니까 자, 4가 리턴이 될 거예요. 여기 4. 근데 만약에 사이즈 오버하고 배열 이름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배열 이름을 주면 이 원소 하나하나가 아니고 이 배열 전체의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를 반환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4, 24. 그러니까 4바이트짜리가 6개 있어서 실제로 24가 되는 거죠. 자, 24바이트가 되고 그래서 얘를 나누면 어떻게 되죠? 이 사이즈는
6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원소의 배열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왜냐하면 전체 배열 개수가 있고 그중에서 하나 배열 요소 하나를 전체 개수로 전체 크기로 나누면은 이 엘리먼트의 개수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하고 후반복문으로 여기를 이렇게 뭐 초기화 시킬 수 있는데 이제 결국은 이 사이즈를 알아온 이유는 후반복문 할 때 이 사이즈가 어 우리가 몇 개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알려줘도 되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할 때 이렇게 이 배열 요소 개수만큼 뭔가 반복을 하고 싶다. 이제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사이즈를 얻어와서 포 반복문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 부분도 동일한데 아까하고 조금 다른 게 아까는 변수 실제로 이제 변수 그 프로그램 코드 안에서 사이즈를 계산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한다고? 이 샵 디파인 기호 상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 배열의 개수를 이렇게 알아낼 수도 있다. 오케이. 이제 배열을 복사하고 실제로 그리고 배열에 뭔가 비교하는 이런 뭔가 연산을 할 때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인티저 그러니까 A라는 배열이 있고 B라는 배열이 있어요. 그럼 A라는 배열에 값이 1, 2, 3, 4, 5라는 값이 들어있어요. 자, B라는 배열에는 값이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A하고 그래서 이 B에 있는 내용을 얘는 A고 얘는 A고 얘는 B인데 그래서 B에 있는 내용을 A로 복사하고 싶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다 집어넣고 싶어요. 근데 배열 요소, 배열 이름 자체로 복사할 수는 없어요. 배열 이름으로는 복사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배열의 요소 하나하나를 다 복사해줘야 돼요. 하나, 이렇게 일일이 다 복사해줘야 돼요. 그래서 반복문을 이용해서 하나씩 복사를 해야 된다. 하나씩 하나씩 복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위에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이쪽에 있는 방법 이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원소를 일일이 복사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자, 그리고 배열을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교하면은 이 두 개가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반복문으로 돌면서 A하고 B가 같은지 안 같은지를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대조해 봐야 된다.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하나씩 비교해야지 얘를 통째로 비교하는 방법은 없다. 오케이. 자, 이 부분 중앙문 점검은 이제 살펴보고, 어, 이제 지금 랩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고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한번 합시다. 자, 이 실선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뭐 이런 게임을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주사위를 던지고 그 주사위의 각각의 면이 몇 번 나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건데, 이게 문제 게임에서도 이런 게 있겠죠. 뭐. 지금 게임에 어떤 숫자가 나올지를 우리가 미리 예측하거나 알아맞혀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주사위를 1000번, 10,000번 던졌어요. 10,000번 던져가지고 각각의 주사위가 1부터 6까지 그 눈이 있죠, 주사위. 면이 있죠. 그래서 1이 몇 번 나왔는지, 5가 몇 번 나왔는지, 6이 몇 번 나왔는지 그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주사위 면이 1번부터 5번까지. 근데 사실은 이제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주사위 면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1번 주사위 면이 몇 번 이만큼 나오고 이렇게 쭉 횟수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제 이 코드를 우리가 작성을 해보면은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요. 코드는 아주 간단해요. 자, 그래서
주사위 het수를 비교할 수 있는 변수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좀 이렇게 배열로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배열로 만들고, 음, 이제 배열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그게 있는 값은 다 뭘로 바꾼다? 0으로 초기화 시킨다. 일단 처음엔 0으로 초기화 시켜야겠죠. 자,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한다고? 반복문을 돌리는데 몇 번 반복한다고? 10,000번 반복할 거예요. 10,000번. 자, 그때 반복할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frequency, 이 변수 배열 요소에 각각의 면에 뭘 한다고? 각각의 면에 랜덤 함수를 실행시키고 걔를 6으로 나머지 연산하면 결과는 0부터 5까지만 나오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0이 나왔어요. 0이 나오면은 0번에 해당하는 프리퀀시의 그 변수를 플러스 증가시킬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0이 나왔으면 여기 있는 값을 원래는 이제 0이었고 여기 1, 2, 3 이렇게 쭉 증가되겠죠. 그리고 다음에 또 실행시켰을 때 그쪽 해당하는 지금 인덱스의 값을 우리가 증가시킬 수 있어요. 증가 다 시키고 나서 실제로 이제 출력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각 면이 몇 번 그 주사위 면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 그리고 이제 자, 이 수식 한번 볼까요? 이 수식에서 보면 연산자가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이 중에서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자, 그래서 내가 연산자 우선순위 테이블을 한번 잠깐 가져와봤는데, 어, 플러스가 있어요. 플러스. 앞쪽에 있는 거죠. 점검 연산자. 전위 점검 연산자는 우선순위가 2번에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걸 보통 우리는 첨자 연산이라고 하는데, 대괄호. 이 첨자 연산은 우선순위가 몇 번째 있어요? 가장 우선순위가 높죠. 그러니까 가장이라기보다는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그룹에 속해 있죠. 자, 그래서 얘부터 먼저 실행을 하겠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 안에서는 또 연산을 실행하는데 랜드라는 함수를 부르고 걔를 6으로 나누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자,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얘가 먼저 실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게 계산되고 나서 이제 얘가 첨가되는 그런 거와 같은 형태가 된다. 그래서 이 연산자가 나오면 여러분들 연산자 우선순위 테이블을 보고 뭐부터 먼저 계산돼야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 연산자들을 이렇게 출력을 해볼 눈금들을 이렇게 출력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눈금 하나짜리 나왔을 때는 배열 인덱스 0번 인덱스, 그게 나왔을 때 1번 인덱스 어 이게 그게 뭐 별 인덱스하고 실제 눈금 개수하고 조금 다른데 근데 배열의 인덱스가 항상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대로 인지를 하고 그대로 이제 해결을 인지를 하고 1번 인덱스 1번 한 번 눈금 한 번 나왔을 때는 프리퀀시 0번 인덱스에 넣겠다라고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라서 뭐 전혀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